예, 주택법입니다. 자, 요약집은 134페이지. 자, 문제집은 230페이지입니다. 오늘 오후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저 보강 좀 하려고 그래요, 보강.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이제, 일부러 시간을 많이 하지 않고 오늘 목표가 뭐냐면요. 주택법까지 끝내면 돼, 그냥. 그러니까 오전에 공부하고 한 3분의 1 정도 남을 거예요. 요걸 오후에 하는데 길면 3시간, 짧으면 2시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개발법. 아시겠죠? 개발법, 정비법, 농지법은 3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하루 나가고 정비법 다 못 나가는 거 하고 남은 거 하고 농지법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서 시간 고집하지 말고 주택법 오전 시간 다 못하기 때문에 남는 것만 하자. 그래서 일단은 진도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나중에 봐서 그때 가서 내가 뭔가 좀 모자라 그러면 그때 가서 조금 더 하자, 그냥. 그때 가서. 예. 왜냐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나누어서 하고 그때 가서 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르면. 보니까 또 이번 주 토요일에 또 특강이네, 그죠? 특강은 지난번처럼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공지했듯이 건축법하고 주택법만 할 겁니다. 오늘 다 배우니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과 주택법을 핵심 요약 플러스 문제까지 똑같이 할 겁니다. 내용하고 문제 풀고 해서 두 법을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해서 깔끔하게 다시 한번 오늘 했기 때문에 복습 차원 또 그중에서 또 엑기스 하는 거니까 도움 될 겁니다. 토요일 날 또 별도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총칙 230페이지입니다. 1번 용어 정의 파트는 그냥 설명하면서 할게요. 주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거 주택. 자, 주택법은요 용어 정의에서 보통 두 문제가 나와요. 용어 정의에서 왜냐면 건축법이 주택법에 비하면 거의 배로 양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주택법은 건축법 위에 한 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분량은 나오는 문항수는 똑같은 얘기예요. 7문제가. 그러니까 용어 정의에서 거의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보통 3번 내면 2번은 2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2문제가 나온다는 걸 전제하에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주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이 포인트 읽어보세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다. 반대로 말하면 장기간 주거생활이 안 되는 것은 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독에서 일반적인 단독, 다중, 다가구까지만이고 뭐는 공간은 건축법상은 단독에 포함되지만 주택법상은 공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 장기간 주거생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간은 공무원들이 그 임기기간 중에만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있죠. 공동원,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상은 포함되지만 주택법상은 기숙사, 공장기숙사, 회사 다닐 동안에만, 대학교 기숙사, 학교 다닐 동안에만, 그러니까 장기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빼는 것이죠. 대신에 준주택으로 분류를 했을 뿐이다. 그래서 전부 또는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건축물의 전부다 그러면은 단독일 것이 단독 확률이 크고, 일부다 그러면은 공동이죠. 그죠? 예. 전부가 되었던 일부 이것도 땅 없이 건물이 있어요? 당연히 부속 토지도 포함이 되죠. 말이 안 되죠. 그죠? 토지를 제외해버리면은 공중 부양 건축물입니다. 그죠?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집은 공기로 떠다니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예. 자, 1번. 국가, 지자체, 토지공, 지공, 건설하는 주택이 무조건 국민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까지. 그죠? 이하까지가
원칙 85, 예외 100이죠. 그죠? 그러니까 수도권이 그러니까 수도권은 85인데 수도권이 아니고 또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 지역은 100. 그러면 수도권 뭐 해라. 도시지역은 무조건 85 이하라는 얘기죠. 원칙 85, 예외 100. 그게 규모의 규모. 3번. 주택 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 바로 뭐라고요? 국민주택이다. 민영은 민간이 건설하는 틀립니다. 뭐라고요? 국민주택을 뺀 나머지입니다. 제외하고 나머지. 왜? 국민주택도 얼마든지 민간도 그 자금을 지원받아 갖고 얼마든지 건설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5번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으로 구분하죠. 2번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러니까 뻔하지 뭐. 공간 아닐 것이고 또 기숙사인데 아닐 것이고 보자고요. 3층에 다가구는 단독이죠. 2층에 공간 아니죠. 4층 다세대 맞죠. 리얼 기숙사 아니죠. 당연히 오피스텔도 아니죠. 왜? 얘는 뭡니까? 오피스텔은 주택이라 준주택. 그죠?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하고 미음. 이게 작년도의 기출문제입니다. 그죠? 무조건 맞춰야죠. 무조건. 이런 걸 틀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맞춰야 예의고요.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3번. 저는 매년마다 이제 공법을 강의하면서도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쉬웠네, 뭐 어려웠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쉽다 어렵다의 그 기준은 선생님 입장에서 말하기는 곤란해요.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니까 학교 간 사람들은 쉬웠다 그러고요. 떨어진 사람들이 어렵다 하는 것이지 일반은 그래요. 내가 농담으로 이런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 주부들 중에 최 씨가 강해, 고 씨가 강해,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 거짓말이에요. 지 마누라가 가장 센 거예요, 그냥. 그죠? 성 불문이야, 그냥. 그런 것처럼, 성이 뭐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지 마누라가 제일 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쉽고 어렵다고 판단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만, 작년처럼 틀린 것보다도 옳은 것을 묻는 문제를 많이 냈다는 것은 어렵게 느껴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주택법이 유일하게 어려웠던 내용은 관계없는데 1번 문제 중에서 2번 문제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냥 고르는 거니까 요 빼고 6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틀린 거 5문제가 옳은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작년도가 좀 많이 어려웠다 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를 많이 낼 때가 좀 쉽다.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나올 때가 어렵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왜? 틀린 것은 두세 개 몰라도 틀린 거 하나만 확실히 알면 답 골라요. 옳은 것은 뭡니까? 틀린 거 4개를 알아야 돼. 4개 알아야 돼. 2번도 맞는 거 같고 3번도 맞는 거 같고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를 못 골라내면 2번 꼭 하면 꼭 답 3번이고 희한해 하여튼간에. 아니야 3번일 거야. 3번 찍으면 또 답이 2번이야. 2번 찍으려다가 분명 2번 찍으면 답 3번일 거야 라고 3번 딱 찍으면 또 2번이야 또. 그래서 옳은 것이 참 이렇게 헷갈리고 그래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될 수 있다. 틀린 것. 자, 이거는 옛날에 나왔던 문제인데
현재 5번 같은 경우 있죠. 5번 같은 경우도 전에 있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약지 보시면 135페이지에 쌍가로 4번에 그 박스 안에 있잖아요. 1, 2, 3, 4, 5번까지 있었는데 5번이 없어졌다.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1, 2, 3, 4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단독 문제 이제 못 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안에 있는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무조건 전체 면적이든 무조건 3분의 1 이하까지 그거 하고 쌍가로 4분의 1번이잖아요. 줄 끈 거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수할 수 있는 없는 거잖아요. 없는 자가 중요한데 있는으로 바꿔내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을 알면은 동그라미 2번은 같이 간다는 얘기죠. 세대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이다. 왜? 각각 구분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은 1번과 2번은 반대로 표현한 것 뿐이지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은 1, 2, 3, 4 그냥 읽어주는 걸 하고 5번은 그냥 아예 없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없는 법률, 폐지된 법률을 일부러 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아예 5번은 무시해버리고 복습할 때 1, 2, 3, 4만 읽어주시고 특히 3번과 4번에 3분의 1인데 굳이 한 번 나온다면 3분의 1을 3분의 2 아니면 무슨 뭐 2분의 1 이렇게 숫자를 바꾸게 할 것이다. 그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4번은 풀어주세요. 4번은 너무 쉬워요. 자, 넘기세요. 5번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각각 별개다. 여러분들 자, 요약집이 있어도 다른 것들을 읽어주시면 돼요. 왜? 무조건 얘는요 틀린 것을 물어보고 숫자 가지고 틀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딴 거 몰라도 원래 하나의 그러니까 이 주택 단지는 원래 이게 원래는 하나의 단지인데 각각 별개로 봐라. 얘는 A 단지로 보고 얘는 B 단지 각각 뭐라고요? 별개로 봐라. 서로 왕래가 쉬워 어려워? 어렵다. 가운데 뭐가 지나가요? 철도 지나가는데 어떻게 왕래하냐고 이거를. 그죠? 또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문엔 떠도 정답 처리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숫자밖에 없다. 뭐죠? 20일 8도 그렇잖아요. 합격하면 20일 동안 8도 유람하자. 제주도는 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가지 말라. 20일 동안 뭐라고요? 8도 유람하자. 일반 도로는 20m 이상. 도시 군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 요거요. 그러니까 정답은 얘하고 얘밖에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세요. 폭 10m인 일반 도로. 일반 도로는 얼마 이상? 20m 이상이니까 10m는 각각 별개가 아니죠. 틀렸잖아요. 틀렸고 20m 이상이므로 10m는 틀렸죠. 2번 공구란. 자, 공구는 뭡니까? 망치, 벤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 뭐야? 자, 벤치는 말 처음 들어본다 그죠? 잘 안 쓰는데. 그죠? 예. 각각 이거를 이렇게 도로 등등이 갈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공구를 하나를 두 개로 나눠 한다 그랬죠. 그죠? 얘가 109. 얘가 뭐예요? 209. 하지만 시험에는 법률에는 이게 안 되지. 그죠? 최초의 공구, 최초 외의 공구. 자, 그러면 아무리 분할해도 각각 얼마 이상? 300세대 이상. 얘도 얼마요? 300세대 이상은 건설해야 되고 전체는 최소 얼마? 그렇죠. 전체는 최소 600세대 이상은
건설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로는 200이 아니고 300세대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하되, 그렇죠.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없는 5번에 산업 단지 개발 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뭐라고요? 공공택지죠. 그죠? 이런 것들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왜? 없는 것들을 넣지 않아요. 있는 것들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가 자, 재작년도에 어떤 기출문제입니다. 딱 보는 거 어때요? 기출문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지, 그죠? 그러니까 평이하다는 얘기예요. 평이하다는 얘기. 자, 6번 하나 더. 이거 작년도에 나왔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보세요. 현재 6번하고 2번하고, 그죠? 2번. 그러니까 여기 용어 정의에서 두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국민주택 등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겁니다. 1번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외잖아. 왜니까 국민주택은 저는 반대. 해당되지 않죠. 2번에 토주공이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 전용 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맞죠? 수도권이 아닌 읍면적은 100 이하고 수도권이다, 도시적이다, 그는 85 이하니까 80은 85 이하에 해당되잖아요. 맞죠? 답 2번. 3번 지자체 재정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 이상이 아니죠. 이게 프로테이는 없습니다. 그냥 자금을 또는 재원을 지원받아지, 지원을 얼만큼 받는가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이 자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몇 프로라는 법적 규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번 다세대주택 주거 전용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 야, 이거요. 요건 난이도가 좀 높은 겁니다. 자, 요걸 풀려면은요, 여러분들 요약집에 134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중간에 박스 안에 국민주택 규모 있죠. 거기에 박스 안에 1번이 단독이고 2번이 공동인데 얘가 뭡니까? 주거 전용 면적의 산정 방법이죠. 근데 공동은요, 외벽에 내부선 더 이상 말이 없죠. 근데 단독은 뭐냐? 지하실인데 지하실 본 건물과 분리된 바깥에 있던 창고, 마당에 있는 차고, 마당에 있는 화장실 이런 것들 다 뺀다. 그러니까 대신에 지하실은 거실로 사용된다면 그때는 포함을 시킨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일단은 거실이 아닌 이상, 자, 저를 봐요. 지하층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뺀다. 그죠? 단독, 공동. 단독. 그러니까 6번에 4번은 다세대는 공동이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자,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다. 아, 단독주택만. 근데 앞에 다세대는 단독이 아니고 공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다가구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예. 그 다음에 5번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으로서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은 이게 뭐죠? 계단, 뭐 엘리베이터, 복도 이런 거잖아요.
주거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지요. 그죠? 또 우리가 아파트든 주택 매매할 때 주거 전용 면적, 물론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포함시키지, 그죠? 하여튼간에 이런 것들을 매매하는 것이지 공유 면적은 매매 대상이 아닙니다. 7번 도시형 생활주택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겁니다. 1번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어디에? 도시지역이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외.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밖에 없잖아요. 틀렸죠. 2번 단지형 연립은 건축이 심의받고 주택으로 서는 층수를 5층 하지 말고 5개층. 개자 빠졌어요. 개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5개층. 5층하고 5개층은 다른 겁니다. 5개층까지 건축할 수가 있다. 맞죠? 답 2번. 그 다음에 3번. 원룸형 주택은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하거나 면적이 40 이상인 경우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틀렸죠? 얼마 이상이죠? 30 이상이죠. 4번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60이 아니라 50이야. 원룸, 온룸, 온룸 50. 5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 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지요. 받는다. 틀렸죠? 적용받지 않는다. 8번 공공택지의 조성을 위한 공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저를 봐요. 다른 건 몰라도 무조건 공공이란 말은 수용, 사용, 즉 수용 방식일 때 하는 겁니다. 환지 방식은 그 자체가 공공사업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우선 제외죠. 그리고 이것도 수용 방식이니까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수용 방식 누가 합니까? 공공시행자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민간이 하는 건 아니에요. 공공사업이니까 공공택지니까 시행자가 공공시행자고 수용 방식이고, 그죠?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무조건 X. 또 있죠. 최소한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 두 가지만 하면 돼, 두 가지만. 딴 거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고요. 4번 봐, 4번. 가로 안에. 환지 방식 틀렸죠, 그죠? 환지 방식으로 틀렸고요. 또 밑에 혼용 방식 중에서도 환지 방식이 아니라 수용 방식만이죠. 그래서 환지 방식 2개가 들어가서 틀렸다. 5번 같은 경우도 보는 순간 수용 방식이죠?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넘깁니다. 자, 9번. 이거 아까 전에 각각 별개 21 8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속도로 지나갑니다. 각각 별개죠. 이 20m의 도시계획 예정도로인데 얼마 이상이죠? 8m 이상이죠. 그러니까 20m의 8m 이상이잖아요. 맞는 거예요. 만약에 21 틀렸네? 2번 딱 듣는 순간 틀린 거예요. 안 됩니다. 20m 이상이면 틀리겠지만 20m의는 8m 이상입니다. 3번 폭 15m의 일반 도로는 얼마 이상이죠? 20m 이상이니까 15가 아니죠. 답 3번. 4번에 자동차 전용도로, 5번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상 1번 국도. 그러니까 나머지를 읽어주시고 숫자. 결국은 여기는 2번하고 3번입니다. 10번 리모델링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부터 몇 년 경과? 15년. 그러니까 증축은 최소 얼마 경과? 15년 경과. 그냥 증축 없이
현 상태에서 세대수 증가 없는 대수소는 몇 년 경과? 10년 경과면 할 수 있다고 했죠.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증축하는 것을 말하고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대수선도 10년이 지나면 얼마든지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얘는 바로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답 1번.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이 경우에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 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가 있죠. 당연하죠. 아니 올라갔는데 복도 안 하고 한번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하겠죠. 3번.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얼마? 100분의 15죠. 15% 범위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4번. 수직으로 증축한 행위. 수직 증축형이죠.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 15층 이상은 3계층까지 허용되죠. 5번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건축 당시에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야 된다. 당연하죠. 즉 설계 도면이 없으면 안 된다. 11번 부대 시설로만 묶은 것 따져보자. 부대 시설 1. 기억 주차장 관리사무소 맞죠? 니은 담장 및 주택단지한 도로 맞죠? 그러면 기억 니은이네. 딱 두 개씩이니까. 디귿 건축설비 유치원은 복리시설이고요.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뭐라고요? 전부 다 복리시설이다. 답 기억 니은. 자 12번에 공구의 설명으로 틀린 것. 공구 1번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109를 먼저 하니까 착공신고도 별도고 109가 먼저 건설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검사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이죠. 예. 따로 하기 때문이죠. 2번에 공구의 구분은 주택단지 안에 도로 등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m 이상의 너비로 요거 아까 요거 얼마 이상 요거요? 6m죠. 6m 이상의 너비로 공구간 경계를 설정해야 하고 공구별 얼마? 300세대 이상으로 해라. 3번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고요. 4번에 3의 경우에 전체 얼마? 600세대 이상이다. 그 다음에 5번 3의 경우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그 승인받고 몇 년? 5년. 무조건 미착수 5년입니다. 2공구니까 2년이야. 그냥 한꺼번에 다 아파트를 줘도 승인받고 5년 내. 1공구도 처음 하는 거니까 승인받고 5년 내. 미착수 5년이죠. 하지만 2공구니까 2년 내죠. 그래서 미착수 5년 취소할 수 있다. 연장도 있다. 미착수 2년 2공구 미착수 2년은 취소할 수도 없고 연장도 없고. 자 넘깁니다. 자 등록 사업자 보겠습니다. 자 요약집은 자 138페이지입니다. 잘 나와 있죠. 자 민간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와서 등록하고 해라. 누구한테 하죠? 국장한테. 이것도
한 번에 건설하기 위한 규모가 아니라 연간 21만. 시작. 21만. 단독 연간 20호 이상. 공동 연간 20호 이상인데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30세대 이상이다. 요것만. 대지는 1만 이상이다. 연간 21만. 시작. 연간 21만. 한 번 더 시작. 연간 21만. 누구한테? 국장에게 한다는 거. 그러면 등록사업자의 등록 기준이 뭐냐? 주택건설사업자건 대지조성사업자는 간에 법인은 3억 이상, 개인은 6억 이상이고요. 기술자 각각 1명 이상씩 필요하다. 3번에 변경시켜 보시면 등록한 이후에 변경사항이 있다. 그러면 30일 이내에 국장에게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재등록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등록했기 때문에 그 바꾸는 변경사항만 신고하고 변경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4번에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니까 1번과 2번은요. 공법뿐 아니라 어떠한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3번에 금고라는 글자가 나왔다. 무조건 2년. 금고 2년.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5번에 말소도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안 됩니다. 지나야 돼요. 무조건 2년. 금고 2년. 말소 2년. 금고 2년. 말소 2년. 5번에 말소할 때 1번. 자, 의무적으로 반드시 말소해야 한다가 딱 2개예요. 다른 것들은 영업정지인데,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반드시 말소해야 한다. 딱 2가지. 나머지는 의무적으로 말소해야 한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부정 등록, 등록중 대여. 시작. 부정 등록, 등록중 대여. 한 번 더 시작. 부정 등록, 등록중 대여. 비등록은요, 난 너 믿어. 그러니까 등록하지 말고 네 맘대로 그냥 건설해. 한마디로 공공,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그 다음에 사랑에 무료로 집 짓기, 집 지어주는 운동본부. 뭐죠? 공익법인이죠. 그 다음에 공동, 이미 등록한 사람하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토지 소유자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시행을 할 수 있다. 의무적이죠.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얘도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주택조합은요, 등록사업자뿐만 아니라 국가 뺀 지자체 또는 토주공 또는 지공하고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는 사람하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세대수가 증가하는 것만, 증가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뭐 할 때? 대수선할 때인데, 등록사업자가 추가적으로 건설을 해야 되는데 등록사업자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할 수가 없죠. 등록사업자가 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3번 고용자, 회사 대표는요, 직원들을 위해서 사원 아파트, 사원 주택을 지어주고 싶어. 그 당연히 본인은 못하니까 당연히 등록사업자랑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1번, 2번은 할 수 있다. 3번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 얘기죠. 자, 문제 풀면서 보겠습니다. 1번. 자, 등록사업자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개인과 민간 법인은 국장에게 등록 연간 21만 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맞죠? 답 1번. 그 다음에 자 2번. 자본금이 틀렸죠? 3억이고 가로 안에 개인이 6억이죠. 바뀌었네요. 이상 요건 갖춰오라.
3번 등록이 말소되면 3년이 아니라 2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록할 수가 없다. 4번 등록증에 대여등을 한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그렇죠. 말소해야 한다. 의무적이죠. 반드시 말소해야 한다. 5번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할 수가 있다죠. 반납하는 것이 아니죠. 2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해야 하는 것은 부정 등록, 등록증 대여. 요거죠? 다 시작. 부정 등록, 등록증 대여. 다 몇 번? 1번 끝. 그러니까 그 두 개 말고 나머지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의무적 말소가 아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4번 3번은 여러분 써주세요. 복습할 때 연간 21만 그 얘기예요. 4번 주택조합 설명 중 틀린 것은 주택조합 1번 같은 모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은 지역조합이죠. 예. 2번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다. 잘 봐요. 자, 리모델링은 단독 주택이요, 공동주택이야. 공동이잖아요. 주택 그러면은 단독과 공동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내면 안 돼. 이렇게 내지도 않습니다. 앞에 공동주택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단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시험 안 내면 그렇게 안 내요, 시험에. 저자가 좀 오버한 거예요. 3번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맞죠? 그죠? 얘는 더 정확히 말하면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이에요. 그래서 얘는 리모델링 조합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이것도 지역이나 직장을 집어넣어줘야 정확한 겁니다. 원래는. 4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 그죠?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전체 3분의 2 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동별 과반수 한 동만 해요? 한 동 전체 3분의 2죠. 하여튼 전체 3분의 2 동별 과반수 동의받아 가지고 인가를 신청합니다. 5번에 한 동만 해요? 한 동 전체 3분의 2 그 얘기죠. 자, 6번 5번은 풀어주세요. 5번은 자, 5번은 여러분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답 3번인데 그러니까 얘는 방금 얘기했듯이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고 관계없잖아요. 3번이. 그래서 3번만 하나만 하면 돼요. 1, 2, 4, 5 외우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80% 이상 학부는요.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만. 리모델링 조합은 해당 사항이 없다. 요거 하나만 알면 되는 겁니다. 6번 지역조합. 지역조합의 조합원 설명은 틀린 것. 1번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무주택자가 아닐지라도 85 이하 한 채가 아닐지라도 무조건 상속되는 거잖아요. 조합원일 수가 있다. 어떠한 자격 요건을 제시하면 틀립니다. 2번 조합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잠시 동안 시군구가 인정하면 조합 자격이 있는 걸로 본다. 맞죠? 3번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해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탈퇴는 무조건 50% 미만째 나와줘야 돼요. 되는 경우에 한해서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가 있다. 4번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 추가 모집 공고일이 아니에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모집할 때나 나중에 재모집할 때나 그 자격 요건은 똑같은 얘기예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입니다. 틀렸죠? 자, 여러분들 요약집 140페이지 140페이지 쌍가로 3번에 가로 3번 박스 밑에 3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이다. 그 다음에 5번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 인가 신청은 변경 추가로 모집했으니까 당연히 그전보다 더 늘어났잖아요. 당연히 변경된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다가올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합시다.